면접 때는 이분이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겁니다. 역량도 있어 보이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도 해볼 수 있는 분인 것처럼, 근데 막상 이분이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의 역량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이 사례들의 가장 기저에 깔렸을 땐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채용이라고 하는 거를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으로 사실 가게 되었던 현장이었고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직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무려 100인 규모. 그래서 언더100의 기준을 살짝 넘어가고 있는, 정말 몸집이 커지고 있는 상태였고, 이 기업에 가서 경영자분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경영자분이 채용 저는 더 이상 진짜 학을 떼셨습니다. 너무 많이 실패해서 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방법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영자분하고 저희의 솔루션, 저희가 도구들을 도입하기 전에 경영자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채용의 실패가 반복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핵심에 깔려있는 이유를 찾고 싶다. 그게 찾아지지 않으면 결국에 또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거쳤냐면요, 채용의 단계들을 한 번씩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채용의 단계를 채용을 공고로 오픈하고 뭐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사정과제를 하고, 이 모든 단계를 쪼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문제점, 그리고 거기엔 어떤 원인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도입해야 될까라는 것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이 사실 쪼개놓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중요한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5Whys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한 원인이 진짜 원인일까? 맞는 것 같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자 했습니다. 가장 밑에 깔려있는 원인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가장 앞 단계에 채용 TO를 협의하는 단계였습니다.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현업에서 실무자들이 경영자분께 오는 겁니다. 대표님, 저희 이 프로젝트 진행하려면 사람 더 필요합니다. 적어도 3명은 필요한데 아무리 못해도 1명은 이번 달 안에 채용돼야 됩니다. 네, 급박하죠. 경영자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사람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 인원이 100명이 넘었는데 이 안에서 분명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다급하니까 일단 채용을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안 된다면 삐지니까. 네. 그리고 수지해온 걸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경영자 입장에서도 사실 할 말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을 실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면접 때는 이분이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겁니다. 역량도 있어 보이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도 해볼 수 있는 분인 것처럼, 근데 막상 이분이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의 역량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례가 있지만 이 사례들의 가장 기저에 깔렸을 땐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채용이라고 하는 거를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자가 보면은 한 명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이 생기는 거고요. 조직에서 각자의 역할과 문제 해결을 감당하게 됩니다. 채용 프로세스를 보니까 급하다고 해서 채용을 했지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가 정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포지션에 대한 정의, 두 번째가 역량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근데 포지션에 대한 정의는 방금 전에 김경민 대표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인즈가 가지고 있는 사모카드가 해답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온보딩을 할 때 사모카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업에서 경영자분과 얘기했던 건 아니다. 채용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네. 이 채용을 왜 뽑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분이 오셔서도 바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포지션 정의에 사모카드를 적용했고요. 두 번째 역량 정의는 결국에 이런 앞선 예처럼 매출도 얼마를 해야 되고 채용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제들을 잘 달성하려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장에서 그 채용을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5에서 7년 차, 어느 경험이 있으신 분, 이런 패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통상 역량을 KSA라고 합니다. 그렇죠. 널리지, 그리고 스킬, 애티튜드, 네. 지식과 스킬과 태도, 이 3가지 영역에서 이 포지션을 감당하시려면 이러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걸 정의해 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역량을 디테일하게 정의하고 또 이렇게 그 문자로 쓰고 채용 공고를 내고 이런 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작은 기업들이니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과정을 축소하기도 합니다. 아하. 제가 현재 가고 있는 또 다른 현장이고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강남구청에 있는 에스테틱 브랜드입니다. 아하. 에스테틱은 피부 관리, 윤곽 관리 이런 여성들 관리를 해주는 기업이고요. 네. 이 기업은 전국에 20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0명 정도 되는 피부관리사, 매니저들이 있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젊은 구성원분들이 에너지 있게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피부관리사와 관련된 채용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영자분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경력자보다 오히려 신입분들이 더 빨리 배우고 더 고객들에게 잘하고 더 성장을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지점을 제가 좀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의하기보다는 인재상으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인재상. 맞습니다. 우리 기업의 에스테틱 브랜드에 고객 경험을 주는 피부관리사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사실 물론 역량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4가지 키워드의 인재상으로 도출을 했고요. 아마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4가지 키워드의 정의에 대해서 챗 GPT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너가 면접관이 되어서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질문 3개를 만들어줘. 그렇게 날카롭고 뾰족한 질문을 던져줘 라고 하니까 꽤나 그 주어진 정보 내에서 좋은 질문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쭉 정리를 해서 면접 질문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기업에 맞춘 커스터마이즈 된 그리고 나서 20개 지점의 원장님들을 다 이제 줌으로 모여서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면접관으로서 참여하시는 분들 이전에도 어떤 질문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질문지를 사용해 주시고 면접관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는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그 프로세스대로 그 질문지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한번 구글 설문지로 지점의 원장분들께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그 면접 진행이 원활하고 또 구조화된 면접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역량을 정의한다는 거 그거는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거 외에도 제가 지금 또 가고 있는 현장에 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역량을 되게 어려워하셨습니다. 경영자분이. 그래서 이 역량을 제가 인터뷰를 보통 합니다. 인터뷰를 보통 해서 영업 MD, 이 영업 MD 포지션에 대한 역량이 뭘까요를 그분 입장에선 저랑 대화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이분은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프로모션의 기획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장 지점 간에 이런 업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터뷰를 하시는 거지만 저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분의 역량 기준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그 기업에서는 전화 면접도 해드립니다. 실제 이분이 그 역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비교적 이 전화 면접을 하는 경우에는 적중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미 1차적으로 이분의 그 역량 기준으로 한번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일반 대면 면접으로 바로 넘어가 보는 것보다 훨씬 프로세스 면에서도 안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면접 볼 때 꼭 우리 전화 인터뷰의 유익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높습니다. 그거 꼭 가능하면 좀 건너뛰지 말고 하세요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아무튼 채용과 관련돼서 인재상으로 정리해서 좀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경영진이나 좀 지원실에서 팀장을 만나가지고 그냥 대화하면 팀장은 말로 하게 하고 정리는 지원실에서 하거나 이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